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어도비. 우리의 노후 자금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어왔던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2주 고점 대비 약 25% 하락했고, 세일즈포스는 고점으로부터 30%가 넘는 시가총액을 허공에 날렸다. 어도비는 2026년 들어서만 26%가 추가로 빠지며 고점 대비 무려 44%가 증발했다. 수십 년간 성장을 이어온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분들은 그 숫자 하나하나가 총성 없는 전쟁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한때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당연한 상식처럼 통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틀린 말이 아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고,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는 매 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CRM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어도비는 디자이너나 영상 편집자라면 누구나 쓰는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연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들이었다. 이런 기업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반면 이름도 생소했던 미국의 전력 회사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텍사스에 기반을 둔 독립발전사 비스트라는 2024년, 2025년 사이 2배를 훌쩍 넘겼고, 원자력 중심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022년 상장 이후 누적 600%를 돌파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사 오클로는 1년 만에 주가가 10배를 넘어섰다. 수십 년간 지루한 배당주 취급을 받던 전력 회사들이 갑자기 투자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섹터 로테이션이 아니다. 자본의 흐름이 뿌리부터 달라졌다는 신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는 이 똑똑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비싸게 파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AI가 이들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어도비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파이어플라이로 크리에이터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로 기업 영업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서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AI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조력자가 되는 대신 그들의 밥그릇을 통째로 삼키는 포식자로 돌변했다.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복잡한 세금을 개선하고 마케팅 문구를 뽑아내고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 일을 이제 AI가 직접 처리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월 수십만 원짜리 사스 구독료를 낼 이유를 찾지 못한다. AI 에이전트 하나면 10가지 소프트웨어가 하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중간 단계 소프트웨어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도래한 셈이다.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며 종이신문사들이 줄도산했던 그 끔찍한 역사가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덮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 빅테크들의 2026년 설비 투자 컨센서스는 약 5,270억 달러, 한화로 약 770조 원에 달한다. 불과 3년 전 투자 규모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이 천문학적인 자본이 향하는 곳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이 모든 역설의 핵심이다. 과연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해답은 뜻밖에도 가장 낡고 지루해 보이는 굴뚝산업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도망칠 때 월가의 상위 1%는 이미 그 자리를 2024년 4월, 골드만삭스는 AI 투자의 4단계라는 프레임워크를 세상에 공개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분석이라기보다 예언에 가까웠다. 그리고 시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의 다음 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집을 짓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렇다. 1단계는 기초공사다. 시멘트를 들이붓듯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대표주자다. 시장이 AI의 눈을 뜨자마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늘을 찔렀고, 이 1단계 수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했을 것이다. 2단계는 본격적인 골조 세우기다. 집을 올리려면 철근을 세우고 전선과 배관을 깔아야 한다. 데이터 센터, 전력망, 발전소,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 역할을 맡는다. 3단계는 완성된 집을 채우는 가구와 인테리어다. AI를 탑재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4단계는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생산성 혁명이다. 공장 자동화, 방위 산업,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AI가 실물 경제 깊숙이 파고드는 단계다. 이 프레임워크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3단계가 가장 큰 과실을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다. 심지어 골드만삭스 내부에서도 3단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결국 AI 수익을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엔비디아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그 돈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로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2단계의 수혜가 예상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고 3단계의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집을 짓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아무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시장의 기대는 1단계를 지나 3단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담는 순서로 흐를 것이라는 데 있었다. AI라는 첨단 도구를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장 큰 과실을 따갈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AI는 가구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기존 가구를 전부 부수고 스스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로봇 가정부였다. 가구 파는 회사들은 한순간에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3단계의 위기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 충격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탄식으로 터져나왔다. 퇴직금을 미국 우량주라며 어도비에 넣었는데 반토막이 났다는 고통,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무너지면 도대체 뭘 믿고 노후를 맡기냐는 분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분들의 절박함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의 손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시장은 항상 앞을 본다. 이미 하락한 주식에 묶여 언젠가 오르겠지라며 손실을 버티는 것과 지금 자본이 실제로 몰리는 것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읽고 앞을 보는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일찍이 지목한 2단계, 전력 인프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은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다. AI 검색 한 번의 에너지 소비는 일반 웹 검색의 10배에 달한다. 챗GPT나 클로드가 응답 하나를 내놓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전기가 소모된다.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AI를 사용하는 시대에 이 전력 수요는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한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160% 증가하고 전력망과 디지털 인프라에 5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비교하자면 한국의 연간 GDP가 약 1.7조 달러이니 전력 인프라 한 분야에만 한국 GDP의 3배나 되는 돈이 쏟아지는 셈이다. 이 거대한 수요를 감당할 공급 기업들에게 지금 세상이 돈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전기가 모자란다는 뉴스만 보고 아무 전력회사나 덥석 사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유틸리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정부 규제로 인해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한다. 연료비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수익은 규제에 묶여있는 구조다. 그것은 수혜주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주에 가깝다. 같은 전력 섹터라도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을 생각해보면 쉽다. 전기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한국전력의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연료비가 폭등해도 정부 규제상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렵고 결국 적자가 쌓인다. 미국의 지역 유틸리티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규제된 수익 구조 안에서는 AI 수요가 아무리 폭발해도 그 과실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히 전력 섹터라고 묶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진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단 하나다. 빅테크와의 장기 독점 계약 여부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024년 말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짜리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한때 사고로 폐쇄됐던 펜실베이니아의 3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단지 하나의 계약 때문에 다시 여는 결정. 그것이 지금 이 수요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말해준다. 2025년에는 메타와 1.1기가와트 규모의 20년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탈렌에너지는 아마존과 2042년까지 1.92기가와트의 원자력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확정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장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고정 수익 구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 전기값이 오르든 내리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약이 살아있는 한 정해진 현금이 들어온다.
이것이 일반 전력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전력기기 기업들의 위상도 다르지 않다.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실어 나르는 초고압 변압기, 전선, 냉각 시스템, 전력 분배 장치를 공급하는 버티브와 이튼 같은 기업들은 지금 완벽한 슈퍼 의뢰 지위에 올라섰다. 의리지만 사실상 값보다 강한 위치다.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빅테크에 고스란히 전가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이 병목되면 프리미엄 계약이 줄줄이 들어온다. 이들의 18개월 수주 잔고는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어난 상태로 지금 당장 추가 주문이 끊겨도 한동안은 일감이 넘친다. 이 구조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 의해 시장이 잠식당하는 동안 물리적 인프라 기업들은 AI 혁명이 진행되는 내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남는다는 것이다. AI 모델끼리 성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AI가 발전할수록 이 기업들의 혁상력은 더 강해지는 구조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AI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에 쓰이는 전력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1개가 소비하는 전력은 일반 PC 2대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맞먹는다. 반도체가 고성능화될수록 전력 수요는 비례를 넘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비대칭성이 지금 자본시장이 보내는 신호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복잡한 경제학 용어는 잊어도 좋다. 스마트폰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신호만 기억하면 된다. 이 3가지 신호는 실시간 경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공개 정보다. 주식 앱을 열면 구리 선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 뉴스 앱 하나면 미국 10년물 금리를 매일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읽거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해독하는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 3가지 숫자의 방향성만 파악해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 3가지를 손에 쥐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구리 가격이다. 구리는 전선과 변압기를 만드는 핵심 원료이자 전력 인프라 투자의 온도계 역할을 한다. 뉴스에서 구리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리면 불안해할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전력기기 업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재료값 상승은 오히려 이들의 마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무엇보다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폭발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 구리값 상승 기사를 보거든 이 섹터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빅테크의 CAPEX 발언이다. 전력 인프라 섹터의 수익은 결국 빅테크의 투자 의지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원자력 발전소라도 전기를 사줄 고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실적 발표 때 CEO의 입에서 설비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이 곧 파티의 종료 선언이다. AI 인프라 투자의 유일한 물주가 지갑을 닫으면 전력 수주 계획이 흔들리고 시장은 빠르게 재평가에 들어간다. 실제로 2025년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조정한다는 소식 하나로 전력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10% 이상 빠졌다. 반대로 빅테크가 CAPEX를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이 섹터는 다음 날 바로 반응한다. 분기마다 열리는 실적 발표일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이 섹터 투자자의 기본이다. 무심코 흘려보낸 뉴스 한 줄이 포트폴리오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 세 번째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다. 흔히 채권 투자자들의 지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이 인프라 섹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깔기 위한 막대한 자본은 대부분 차입으로 조달된다. 금리가 4.5%를 넘어 지속된다면 그 무거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도미노처럼 멈출 수 있다. 장기금리 상승은 이 섹터의 가장 강력한 역풍이다.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간다면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이 살아나고 이 섹터에는 강한 순풍이 분다. 매일 아침 금리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 이것이 지금 이 섹터에 투자한 사람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시장은 막연한 서사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낭만의 시대를 끝내고 실제 현금을 벌어오는 기업만 살아남는 냉혹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계약을 맺은 원자력 발전사의 주가가 치솟는 역설. 이것이 지금 자본시장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AI라는 거대한 불기둥을 감당하려면 물리적인 뼈대가 먼저 서야 한다. 그 뼈대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오늘의 진짜 황금밭이다. AI 혁명의 수혜는 화려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뒤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과 냉각 장치와 원자로 안에 조용히 쌓이고 있다. 누군가는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올라탈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수익은 남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을 때, 혹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조용히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그 타이밍을 앞서가고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 흐름도 영원하지는 않다. 전력 인프라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냉정한 시각도 있다. 원자력 프로젝트 지연이나 규제 강화 리스크, 그리고 AI 기술이 예상보다 적은 에너지로 동작하도록 효율화될 경우의 수요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투자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래서 세 가지 신호가 중요하다. 큰 방향 위에 베팅하면서도 파티가 끝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돈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냉철한 현실 인식과 빠른 태세 전환뿐이다. 남들이 익숙한 이름에 미련을 두는 동안 자본은 이미 가장 낡아 보이는 굴뚝 산업 깊은 곳으로 조용히 흘러들고 있다.